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에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좋은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지는 왜 이렇게 허술한가? 정보 발신 전에 정비가 절대로 필요하다. 일본 관광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는 기사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 단체 관광 붐이 불었고 여기저기서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지가 난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온천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시스템은 단체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개별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해졌다는 지적입니다. 관광지에서는 단가가 낮아도 단체로 손님을 받기 때문에 이익이 컸지만 이후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더 이상 이러한 시스템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에 들어서 젊은 사람이 증가하지 않게 된 순간 일본 각지의 관광지에서는 관광객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익 수준이 빠듯했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일본의 관광지가 쇠퇴했고 사람이 찾지 않는 유령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 전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를 발신하면 외국인이 와준다 라는 안이한 전략, 그 연장선으로 일단 정보 발신을 해두면 외국인이 봐주고 많은 사람이 온다 라는 망상을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외국의 정보 발신을 개시한 타이밍이 우연히 일본 정부가 거국적으로 방일 관광객의 유치에 힘을 쓰기 시작한 시기와 겹쳐 실제로 외국인 방일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방객이 증가한 이유가 자신들의 정보 발신에 의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은 옳지 않습니다. 관광 상품 자체가 없는데도 홍보만 열심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핀트를 벗어난 정보 발신을 하고 있는 예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라이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거리라고 한창 선전한 지역인데도 사무라이 저택도 없고 도장도 공개되지 않았다.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박물관 등 사무라이의 문화를 설명하는 시설도 없다. 성이 있기는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안은 거의 텅 빈 상태여서 즐길 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급 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러한 모습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토의 어느 주택가에 어느 남자가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옆에 있는 작업자는 땅을 파고 있습니다. 골목에 경고문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편말에는 골목에 들어가지 말 것과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쓰여 있고 만약 어기면 벌금 10,000엔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장 많이 찾는 한국의 한국어는 없네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이 관광객은 이 경고판을 보면 규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과 관광객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합니다. 뉴욕에서 온 이 관광객은 주민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은 이것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답합니다. 지난 5월 일본의 숙박시설에 숙박한 사람은 5,096만 명으로 이 중 1,315만 명 외국인이었습니다. 숙박자 4명 중 1명이 외국인이었던 것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일본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이러한 것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이중 가격제를 들 수 있습니다. 도쿄에는 이미 외국인에게는 더 비싼 비용을 받는 식당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이 많이 찾아오니까 이 기회를 살리자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 건 올리자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를 연상케 합니다. 일본은 이미 동남아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나가와 현 지사 외국인용 이중 가격에 부정적, 외국인 여행자는 고객, 벌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것에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류는 아니지만 이중 가격제 등 현재 상황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이러한 일본의 행동 중 가장 황당한 것이 후지산을 못 보게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후지카와 구치코 당국은 지난달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야마나시현 후지카와 구치코에 있는 편의점 로손 앞에 후지산이 보이지 않도록 2m가 넘는 검은색 대형 가림막을 편의점 맞은편 인도에 설치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후지산을 검은 막으로 가린다. 일본의 대도 않는 관광 대책, 오버 투어리즘에 한탄하는 일본의 결여된 시점. 기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인 관광객이 프랑스 몽쉘 미셀에서 출입 금지당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루브르 박물관이 모나리자에 검은 막을 치고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막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후지카와 구치코가 5월 하순에 행한 일은 바로 이것이다. 로선 편의점과 후지산을 조합한 인스타 사진 스팟에 외국인 관광객이 모이는 것에 초조했던 후지카와 구치코 읍장은 오버 투어리즘을 이유로 그 스팟을 검은 막으로 덮는 행위를 실시했다. 잘 생각해보면 로선 앞은 그 마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지카와 구치코에서는 가림막을 설치해서 그 랜드마크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행동을 두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방은 아직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후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림막 여기저기에 작은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이 가림막의 틈을 벌려서 사진 찍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당국에서는 구멍을 벌리기 어렵고 바람이 잘 통하고 카메라 촬영이 어려운 새로운 소재의 가림막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파란색이나 녹색의 밝은 색으로 어쨌거나 구멍을 벌리기 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지역의 랜드마크를 이렇게까지 파괴하는 것은 일본이 유일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일본을 향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가림막에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오버투어리즘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는데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지나온 결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엔저라고는 하지만 비싼 교통비를 내고 이런 일을 당한 관광객의 마음을 생각하니 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안타깝네요. 매너 위반을 용서해서는 안 되지만요. 지금이라도 인바운드 수요도 적당히 오버 투어리즘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후지산은 영구히 그 장소에 계속 존재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어떨까요? 오너의 사정에 따라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 지점에 관광객은 일절 오지 않게 됩니다. 후지산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명소입니다.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 있나요? 앞을 알 수 없는 명소. 그래서 지자체도 농업용 싸구려 망으로 덮은 거군요. 후지산을 좋아해서 카와구치코마치의 전철로 자주 방문하는데 역사 주변 보도에 협소함과 교통량에 질려버린다. 그 편의점 주변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좁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한다. 본래 관광객을 환영하는 거리 조성에 실패하고 있다. 돈을 쓰길 바라지만 그저 성가신 존재로 인바운드 고객을 보고 있다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